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방금 전에 지금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그 양당 지도자들이 채무 상한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그 중요한 뉴스가 확정된 뉴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G7 정상회담만을 하고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그 쿼드 미팅도 있기로 돼 있고요. 쿼드 그 이전에도 파푸아 뉴기니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상한선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오세아니아에서 뭐 그 파푸아 뉴기니가 세 번째로 섬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와 국경, 섬인데 국경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맞긴 맞는 말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렇게 쿼드의 회담은 이번에 그 미국은 빠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은 만나게 되겠죠. 너무나 그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이제 급하다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 상한선이 높여지지 않으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되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은퇴연금부터 푸드 스탬프, 뭐 소셜 시큐리티 연금, 공무원들 봉급 이런 거 못 받고 다 문도 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런데 이 일정을 취소하고 온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았구나. 오늘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의 기본 틀은 나아졌다. 임프루브 됐다라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납세자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지출을 굉장히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 있어서 납세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책임 있는 지출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늘 돈이 모자랄 때마다 올려오던 그 지출 상한선을 이번에는 채무 상한선을 지출을 엄청나게 줄여야지만 올려주겠다. 책임 있는 지출을 하자. 그렇게 막 돈을 펑펑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하지 않느냐라는 게 하원 의장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 일정을 전부 취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는구나. 2주일밖에 기한은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그 회담하는 장소를 보니까 그 부통령도 카밀라 해리스도 참석을 했고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6월 1일이면은 미국은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된다. 그 전에 처리하시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항상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화당 지도자, 민주당 지도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대통령과 그 옆에 부통령이 앉아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따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그리고 하원의 그 하킴 제프리즈 하원의 그 민주당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재난이다. 우리 대통령과 함께 협상 그 테이블에 앉았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 일어난 일이지만 막상 일어나고 나면 말 그대로 디제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기 조금 전에 미국의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 쓰셨던 그 챗GPT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 오픈 AI의 CEO가 연방 그 의회 상원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한 거죠. 청문회를 했는데 제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샘 알트먼 공동 창업자예요. 오픈 AI라는 회사.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돈을 뭐 100억 달러인가 처음에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 투자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조금 더 개선된 인공지능이 나오고, 지금 이제 뭐 구글도 점점 개선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픈 AI의 CEO뿐만이 아니라 IBM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의 관련 교수요 게리 마르쿠스 교수, 이런 분들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알트먼 CEO는 백악관 내서 얼마 전에, 그게 2주일 전이네요 벌써, 인공지능에 관한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 정상회담 열리고 나서 이번에는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두 가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챗 GPT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왜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으로 해서 일반에게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는가. 물론 잘 쓰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오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의회에서 한 60명 의회 정치인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본인은 오픈 AI의 CEO는 최악의 두려움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거다. 인터넷에서도 포식자가 있고 독성인 그 컨텐츠가 있고, 이거는 이 오픈 AI를 만든 갓파더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면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악한 목적으로 쓰여지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회사인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뒤늦게 어떠한 그 규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섹션 230라는 그 법 때문에 통신품위법이라고 할까요? 메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누군가가 많은 것을 올리는데 그 수많은 음모론과 이상한 것들이 떠도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올렸지 이 플랫폼을 만들어준 메타나 유튜브 이런 곳의 소셜미디어 회사의 최종적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어떤 뭐 사람도 필요하고 부서도 필요하잖아요. 의원들이 그럼 그런 에이전시를 만들면 뭐 책임자로 오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알트먼이라는 그 오픈 AI의 CEO가 저는 지금 잡이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픈 AI가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선거 정보 가짜로 나오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CNN의 타운홀 미팅 이후에 앤더슨 쿠퍼가 한 얘기를 아주 꼬고 꼬아서 인공지능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캠페인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제 직업이 중단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는 이 인공지능이 조금 영어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영어권에. 그리고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고, 또 공직자나 개인 누구를 사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나중에 목소리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따서 당신 가족 누구누구를 내가 지금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얼마를 돈을 가지고 어디로 오십시오. 이러면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분,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가족들이 이런 회의를 했대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곧 머지않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야지 되겠어. 그 코드를 안 주면은 절대로 돈을 안 주는 이런 것까지 지금 인공지능이 무한대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이 같은 그 청문회가 열렸고요. IBM의 그 몽고메리 씨는 위험에 대한 규제지 이게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가 청문회 열리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미국 사람들이 이 27일부터 29일까지 메모리얼 데이 때 특히 항공 티켓 굉장히 비싼데도 여행을 많이 간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달에 미국 소비자들은 다시 쇼핑을 했습니다. 뭐가 걱정된다고 하면서도 그게 1, 2, 3월 달 1, 4분기에 조금 그 소비를 줄였다가 다시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 증가했습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도 조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3월 달에는 3.7%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걱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산 것은 온라인 소매업체, 저도 지금 뭐 하나 사야 돼요. 1.2% 4월 달에 판매가 늘어났고, 건강,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개인용품, 또 뭐 식당,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고, 스포츠용품 줄어들었습니다. 3.3%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많은 편이죠. 가구점도 0.7% 하락. 그런데 그럼 4월 달에 소비가 늘었어요? 소비가 늘었다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그럼 인상할까? 어제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 주변에서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중단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 가운데 민주당이 특별한 결의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걸 해줄지 모르겠어요.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 의원의 제명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주에서 최근에 이제 그 주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 의원들을 제명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이건 연방입니다. 조지 산토스 하면 이제 유명합니다. 34살에 거짓말로 바깥에 보이기에 똘똘 뭉쳤던 사람. 최근에 연방 법무부에서 돈 세탁 혐의를 포함해서 13개로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본인은 무죄다 하고 뭐 재선 내도 나간다라고 하는 조지 산토스에 대해서 거의 50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제일 앞에 이름 내세우는 사람은 로버트 가르시아라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공화당이 당연히 이제 이 투표를 조금 늦출 것이고요. 공화당에서조차도 10명이 넘는 정치인들이 조지 산토스는 사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한 명만 제명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학교라면 퇴학시키는 겁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도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본인이 탈당을 했잖아요. 이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제명시키려고 하고 공화당은 뭐 제명은 아니고 사임을 해라 하는 분위기까지 있지만 지금 미국의 연방 하원이 지도부에서 볼 때는 지도부는 케빈 맥카티는 산토스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9명밖에 더 많지 않아요. 9명 중에서 사람이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투표에 누군가가 빠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조지 산토스라는 정말 밋 롬니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 의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케빈 맥카티는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그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민주당 유권자들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답니다. 디센티스 후보는 10몇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펜스, 디센티스와 마이크 펜스는 뭐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막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이크 펜스가 6%, 니키 헤일리
4%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조금 상승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에 올린, 아침은 아니네요. 12시 조금 넘어서 올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 전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체 클립에서 맨 앞부분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한 그 공화당 한인분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시대의 특별검사가 그 전에 특별검사가 트럼프에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이게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어제 306페이지로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지난번에 연방수사국이 그걸 수사를 했었을 때 트럼프의 캠페인 팀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공모가 없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막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방수사국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구를 지금 4년 동안 수사를 해서요, 2019년부터 이게 선거 전에 끝나기를 바랬었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동안 수사를 하고 480명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10만 건인가요? 100만 건인가요? 100만 건 이상의 문건을 검토한 끝에 연방수사국이 무리한 수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연방수사국과 딥스테이트, 선출됐거나 임명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뒤에서 막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짜고 트럼프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아닌 겁니다. 빅히트가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앞에 것만 가지고 계속 선거 유세를 하겠죠. 이제 이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팀이 러시아와 어떠한 공모가 있었다 하는 것을 과거에 수사를 한 연방수사국과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그 특별검사는 12명 정도를 기소를 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고, 지금 이 케이스는 한 사람만 스스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증거물을 바꿨다 이런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이 특별검사는 3사람에 대해서 유죄다 했는데 2사람은 아예 무죄가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을 고소를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와 러시아가 우리 캠페인과 공모를 했다고 말이야. 이래서 고소를 했는데 1월 달인가요? 그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거 막 근거 없는 고소를 했다고 케이스를 기각하면서 1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시에 최초로 돌아가면 2016년도 이제 선거 막 캠페인 할 때예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팀에 여러 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중대한 역할을 맡기도 했고 안 맡기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딱 앉혀놓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외교 전문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외교 전문가가 할 만한 이력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러시아하고 친해서 마치 이번에도 터커 칼슨이 박스에서 해고되자 러시아 국영방송이 우리 방송국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트럼프 안에 그 캠페인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러시아가 그를 스파이로 리크루트 하려고 했었고, 또 트럼프의 중요한 인물은 막 러시아에서 돈 받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멀러도 그래서 여러 사람을 관련 기소는 했지만 정확하게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가 내통을 했다 하는 증거를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연방수사국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딥스테이트와 연방수사국이 편을 먹고 트럼프를 내치려고 했다 하는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잡지 못하고 이제 돈만 쓴 그 같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딥스테이트 음모론, 참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0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오럴 섹스하라고 하고 옷 벗고 일하라고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준다는 돈 안 주고
너는 이런 나한테 이런 성적으로 봉사하는 것까지가 너의 잡의 일부야 라고 했다고 하고, 루디 줄리아니는 부인을 하고 있고, 이 케이스도 이제 뭐 과정이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대강 상상은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아침이 밝아왔고, 미국은 점심, 로스앤젤레스 서부 시간으로 점심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과 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면서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